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모더나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더나 코드명이 재밌죠? mRNA입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보통 보면 회사 이름의 이제 영문의 줄임말이기도 하지만은 이 회사를 조금 확인시켜서 어떤 회사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코드로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모더나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다? mRNA에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코드 번호 코드가 mRNA입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더나 관련된 최근의 리포트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대 세포 바이러스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다는 제목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제조업체인 동사가 거대 세포 바이러스, 즉 CMV, mRNA 백신이 의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켰다. GSK에서 개발한 최초의 항생제는 복잡하지 않은 요로 감염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mRNA 백신이 CMV, 즉 거대 세포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최초의 백신일 것이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동사의 실험용 mRNA 거대 세포 바이러스 백신이 지금까지 나온 CMV 백신 중 가장 유망한 면역 반응을 이끌어냈다. 후기 임상시험까지 진행되지 못한 사노피와 노바티스의 초기 실험용 백신에 비해 동사의 백신은 신체의 첫 번째 방어선인 입과 코를 감싸는 세포에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는 데 더 효과적이다. 또한 면역체계가 SMV에 감염된 SMV가 아니라 CMV죠. CMV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도록 유도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연구진은 감염병 저널에 보고했다. 이 백신은 성인을 CMV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발 중이며 임신 중 여성이 태아에게 전염시키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 바이러스는 건강한 성인에게는 거의 증상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자궁 내에서 감염되는 신생아에게는 선천적 결함 및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전생의 신생아 200명 중 1명은 산모의 임신 기간 중에 CMV에 감염된다. CMV는 장기 이식 환자를 포함한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다. 연구 책임자인 뉴욕 프레지던트 웨일 코넬 메디컬 센터의 셀리 퍼마 박사는 성명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선천성 감염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모더나가 전반적으로 실적이 조금 감소했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슈가 못 됐는데 관련된 향후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는 CMV다. 즉 거대 세포 바이러스라 해가지고 전 세계 신생아 중에 200명 중에 1명꼴로 이 감염증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좀 14.17% 급등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 오늘 모더나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게 발표되면서 주가 오늘 14.17%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4분기 손실일 줄 알았는데 깜짝 순이익, 쉽게 말하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겠습니다. 4분기 순이익은 2억 1,700만 달러로서 EPS가 55센트 발표했습니다. 당초 시장 예상치는 EPS가 99센트 손실로 봤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55센트 순이익으로 발표하면서 전반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인 거죠. 쉽게 말하면 99센트 주당 99센트 손실 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 보니까 55센트 순이익 플러스라는 거죠. 마이너스인 줄 알았더니 손실인 줄 알았더니 수익이 나면서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면서 오늘 14.17% 강한 상승을 나왔습니다. 주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한번 현재 보시게 되면은 현재 이 동사 같은 경우는 EPS는 20.12달러입니다. 20.12달러이고 적정 주가를 현재 시장에서는 167.47달러 보고 있습니다. 오늘 100달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목표 주가, 키움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31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은 매수이고 현재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안 되지만은 미국은 현재 공매도 가능하죠. 참고로 공매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중에서도 외국인이 훨씬 많이 하죠.
그랬는데 이제 그걸 막았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게 어떠냐면은 자, 일반 개인도 공매도를 쉽게 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이제 혹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주가가 상승하는 거는 무한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공매도 입장에서는 손실이 무한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주가 떨어진 거는 예를 들면 1달러, 0.99달러 떨어지면은 뭐 끝일 수 있잖아요. 근데 상승은 무한대잖아요. 상승은 무한대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공매도 입장에서는 손실률이 무한대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개인이 좀 하기 좀 힘들게 못하게 좀 막아놨는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합니다. 물론 그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본인들이 하는 거죠. 그만큼 현재는 미국 같은 경우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10% 이상 공매도가 나올 때를 A주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한 달 내내 그럼 계속 공매도입니다. 10% 이상이, 자, 3일 빼고는 계속 10% 이상이 나온다는 거죠. 공매도 지금 어느 정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거 어떻습니까? 차트, 추세, 수급, 기본적 분석, 모멘텀, 이 네 박자 중에서 뭐를 봅니까? 주로 뭐를 보냐면 모멘텀과 수급을 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다? 미국은 기본적 분석이 일단 핵심이란 거죠. 왜 그러냐면은 수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인이 와갖고 시장을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중요시한다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수급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기관과 비기관, 그러니까 기관 이외.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외국인의 힘이 강하지 않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GDP 1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세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자, 인도, 중국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미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 돈도 많죠? 예,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ETF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관과 비기관은 되기 때문에 수급은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이런 ETF와 같은 간접 파생 시장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ETF가 상당히 많이 발달됐습니다. ETF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직접 투자보다는 ETF로 투자를 많이 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멘텀과 수급 위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자, 기본적 분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본적 분석이 첫 번째는 재무제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주주환원 가치 정책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주환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배당을 얼마나 주느냐. 두 번째는 뭐다? 관련돼 가지고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을 어떻게 하냐. 그게 핵심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주가 기본적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로 들어가서 방금 말한 건 이제 경쟁사 비교였고요. 자, 실적 이제 제 기본적 분석 보시게 되면은 현재 동사 어쩌다? 현재는 목표 주가 현재 시장에서는 여기 키움증권은 129달러 또 나왔네요. 조금씩 바뀝니다. 결산은 12월이고요. 쭉쭉쭉 보시게 되면은 자, 핵심은 뭐냐? 핵심 보시게 되면 이제 EPS, 자, BPS, SPS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도 있고요. 근데 뭐 EPS, BPS, SPS 뭐 다들 뭐 아시는 거죠. 어느 정도 알고 아시고 있는 거고, 미국은 핵심이 뭐냐면은, 미국 주식의 핵심이 뭐냐면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EPS 증가율입니다. 두 번째는 EBITDA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자기자본 이익률, 즉 ROE가 되겠다. 이 세 개가 핵심이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고 있지만은 미국에서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EPS 증가율, EBITDA, 그리고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쭉쭉쭉 내려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인가? 자, 보시게 되면은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자, 22년도에 19,000달러에서 23년도에 6,0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자, 코로나19가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실적이 많이 감소했다는 거죠. 그리고 24년도에도 4,000달러까지 상당히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100만 달러네, 죄송합니다. 4,000달러가 아니라 그러니까 100만, 1000만, 5억, 10억, 43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43억 3,800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에 보게 되면 19,000에서 6,400, 4,300 전반적으로 매출액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비타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전환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에비타를 보시게 되면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현금 흐름에서 영업을 위한 현금 흐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비타 당연히 플러스인 게 좋죠. 마이너스 전환됐다는 건 아무래도 실적이 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진다 보시면 되겠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22년도에 8,300에서 마이너스 5,100, 마이너스 2,500, 100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자, EPS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주당 순이익.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EPS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20달러에서 23년도에 13달러 적자 마이너스 돼 있고, 24년도에는 마이너스 6.83까지 EPS가 손실이 조금 많이 회복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년 대비 24년도에. 그리고 증가율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뭐 플러스로 돼 있지만은 적자는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6.83달러로 23년 대비 24년도 영업이익, 그러니까 EPS도 역시 계속 EPS도 적자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23년 대비 24년도에 EPS가 133.96%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여전히 EPS는 마이너스 9가이라는 걸 참고하시 바랍니다. BPS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내려서 자, 기본적 분석이 상당히 중요한데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고 있네요. 쭉쭉쭉.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EPS, PER, BPS, PBR, SPS, PSR. PSR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매출액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C, FPS 관련된 전부 다 밸류에이션 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쭉 내려서 자, 중요한 게 EV도 중요하죠. EV, EBITDA. 전반적으로 EV, EBITDA가 뭐냐면은 자, 투자금을 어느 정도 만에 회수를 하느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PR은 10배, PBR은 1배, PSR은 1배, EV, EBITDA는 보통 5배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5배에서 10배 구간이 적정 주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V, EBITDA 5배 미만이면은 저평가, 뭐 10배 이상이면은 약간 고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자, 재무 분석에 들어가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 기본적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좀 보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미국은 기본적 분석이 핵심이라는 걸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아까 EBITDA하고 EPS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쭉 내려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자기자본 이익률이 나와 있을 텐데 그러니까 ROE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상당히 이게 ROE라 써져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건 좀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아까 찾아놨는데 없어졌네요. 안 보이네요. 없어지지 않았겠죠. 제가 못 찾는 거겠죠.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흘러가고 있는데 자기자본 이익률을 못 찾겠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것보다 EPS 증가율, EBITDA, 그 다음에 ROE 즉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쭉 내려서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조금 보기 편하게 한 화면 딱 나오면 좋을 텐데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거 제가 화면을 두 개로 나눠서 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조금 찾는데 좀 쉽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물론 현금 흐름표도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금 흐름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회사가 제대로 실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못 찾겠네요. 저기 있네. 자기자본 이익률. 자, 자기자본 이익률 관련돼 가지고 이게 지금 22년에 50.27거든요. 여기 좀 더 나왔는데 볼까요? 트렌드 한번 볼까요? 이게 안 나오네요. 아무튼 자기자본 이익률이 현재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21년 대비 22년도, 23년, 24년 나오면 좋을 텐데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더나 오늘 종가 100달러입니다. 100.00달러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3년 대비 2024년도 자, EPS가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물론 마이너스 구간에서 23년 대비 24년도 EPS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많이 감소합니다. 아까 EPS는 플러스, EPS 증가율은 플러스 돼 있는데 일단 적자는 지속 중이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PS가. 자, 모멘텀으로는 자, 4분기 실적을 깜짝 실적 발표했다는 거죠.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예상치는 99센트, 주당 EPS가 99센트 손실로 예상했습니다. 마이너스 0.99달러로 예상했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EPS가 플러스 0.55달러인 거죠. 그래서 손실로 예상했는데 수익이 났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0.99달러로 예상했는데 플러스 0.55달러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했습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관련된 이 종목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과 시젠 휴젤이 있겠습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56.7이기 때문에 과연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36.3이기 때문에 과연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래서 현재는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차트 추세로나 수급 추세로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적이 아까 EPS가 마이너스 구간으로 예상됐는데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1차는 115달러, 2차는 130달러가 되겠고요. 선저가 1차는 85달러, 2차는 75달러가 됐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모더나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에 달인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